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면접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회사를 깔 건지. 달달달달 외운 막상 면접관 앞에 가면은 이게 갑자기 백지화가 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에너지가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10년차 취업의 신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진짜 디테일하게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학고다 보니까 제가 말할 내용들도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훑고 지나갈 정도의 얘기니까 편안하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볼 때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본인에 대한 자기소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이제 워딩을 하시죠. 워딩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걸 어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글로 달달달달 쓰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운 막상 면접관 앞에 가면은 이게 갑자기 백지화가 되면서 그냥 달달달달 외웠던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 중간에 이상한 말들이 섞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이게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자기소개할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간단하게 저는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취준생과 회사를 연결을 시켜줘서 면접까지 보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한 2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 면접자가 면접을 볼 때 저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접관 옆에서 면접자가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에 대해서 다 적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음에 뭐 면접 보거나 이런 점은 조심해라. 이런 점은 너무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들을 한 2년 정도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많이도 뽑아 가시고요. 그러니까 채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면접관들을 만났고 면접관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는 눈이 좀 많이 길러졌다라고 할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경험치인데 이것들을 할 때 느낀 건 뭐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관님들과 어떤 분이 괜찮았냐, 어떤 분을 선택하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면접이나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눈이 발전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 면접관 자리에 같이 있어도 아마 그 면접관과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면접관이 보는 시선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면접관은 뭔가 막 더 디테일하게 막 이런 거 보겠지, 막 해야겠지. 하지만 사실상 않아요. 뭐 경력직을 뽑거나 혹은 정말 좀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오는 상황이라면 연봉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상황이라면 좀 다르죠. 그때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분은 정말로 뭐 다른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신입 직원을 뽑는 회사의 면접관의 상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뽑음의 이유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면접관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면접관도 취업자 우리와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좀 더 면접관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는 자기소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키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자기소개를 할 때 내 역량 중에 이것을 얘기를 할 거다. 혹은 난 자기소개를 할 때 이 회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서 이 회사의 기여도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들만 잡고 난 얘기를 할 거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면접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이거만 잡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말이 꼬이죠. 긴장도 하고 막 중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은 키워드를만 잡고 그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편안하고 사람과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방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벤츠라는 회사에 제가 벤츠가 너무 사고 싶어서 아무튼 벤츠라는 회사에 뭐 우리가 입사 지원을 해요. 내가 잡은 키포인트는 벤츠 차의 외관이야. 외관이 너무나도 영해져서 원래 벤츠만이 가지고 있던 고급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껴져. 이것들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키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굳이 워딩으로 적지 말고요. 이렇게 키 포인트만 잡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로서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프롬포터를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달한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키포인트를 잡고 대화를 해라! 라는 것을 가장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좀 더 편하고 릴렉스하게 하는 게 오히려 면접관 귀에 쏙쏙 들어온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 진짜 달달달달 외우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취준생이고 면접자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달달달달 외운 걸 달달달달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이 아이고 저런 허접한 자식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하지만 면접관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태에서 서로의 어떠한 마음이 오고 가지 않는 일방적인 대화는 그리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딱 1분에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1분은 좀 길어요. 한 45초에서 53초?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A4 용지의 절반 정도의 폰트를 12 정도로 해가지고 작성하시면 그게 이제 한 1분 안쪽으로 나오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말하는 우리 면접자분들의 속도, 억양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꼭 연습을 하시면서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너무 짧게 하는 거는 또 성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5초에서 53초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 정도 시간대가 그나마 면접관이 좀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내용을 이제 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죠. 하나는 뭐, 나의 역량을 얘기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는 내가 이 회사를 꼭 들어와야 하는 이유, 이 회사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지, 그리고 하나는 이 회사를 깔 건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이제 내용들을 선택을 하겠죠. 대부분은 뭐 한 3, 4가지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제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회사의 단점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얘기하시죠. 지금 너네 회사 이런 거 좀 문제 있지 않냐? 내가 너네 회사 들어간다라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러한 방안들을 만들어 놨다. 나 뽑아라. 와우. 그러니까 이 4가지 방법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4가지 방법이 가장 괜찮은 주제 선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4가지를 이야기할 때 주제 선정까지는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알맹이가 너무 약해요. 대부분 다. 그게 되게 큰 이유예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이 회사의 이 문제점,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나 혹은 멘토링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로 이 회사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이거는 진짜 웬만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흘려 들을 것 같아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강점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인터넷에서만 나오는 강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 혹은 뭐 그쪽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듣고 난 후에